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지사에 대해 지사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함안 지역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차정섭 함안 군수로 확대하면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공 직전에 시행된 신설학교 공기 측정 검사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신뢰도에 의문이 낳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 명분으로 임금 피크제가 시행됐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오는 9일까지 지사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도지사 보궐선거 여부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홍 지사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지사. 대선 후보로 확정된 만큼 지사직 사퇴가 확실해졌지만 홍 지사는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9일 날 사퇴하면 10일 날 오후쯤 돼야지 임식하고 통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1일쯤 도달하게 되면 도지사 선거가 없습니다. 보궐선거가 없다는 발언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유순현 행정부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기 위해 도청을 찾았지만 경상남도가 방호 인력을 동원해 막으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역시 이러한 헌법 파괴 행위에 보완해동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홍 지사의 사퇴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각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들도 연대 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홍 지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선관위와 행자부 등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정영훈, 허성무 전 현직 위원장들이 내일 도지사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홍 지사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경남도의 선관위 지연 통보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함안 지역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군정 최고 책임자인 차정섭 함안 군수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13시간에 이르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차정섭 함안 군수. 부군수가 이번 주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예정된 행사에도 불참하며 차 군수는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우다시피 했습니다. 갑자기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안 계신데 언제 들어오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언제 들어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구속된 비서실장이 개발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4억여 원. 경찰은 이 가운데 수천만 원이 차 군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의 민선 6기 단체장 가운데 공직선거법이 아닌 재임기간 비위 의혹으로 형사 입건되기는 차 군수가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선거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업자가 선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신 당선되면 이권을 챙겨주는 형태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차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난주 KBS 창원은 경남 지역 일부 신설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학교 준공 직전에 시공사가 의뢰한 공기 측정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조사 신뢰도에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 새로 문을 연 김해와 창원의 학교입니다. 취재진이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직접 측정해봤는데 세제곱미터당 0.08ppm,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교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학교 공사를 맡았던 두 업체가 지난 2월 의뢰한 공기질 조사에서는 모두 기준치의 10%를 밑돌아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한 측정과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학교 당국은 포름알데히드가 주로 쓰이는 건축 마감재나 학교 기자재가 설치되기 전에 이루어진 탓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은 공기질이 괜찮고. 측정 환경과 측정 시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분명히 준공검사를 할 때 공기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새 학교 증후군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는 거 보면은 그 부분이 좀 요식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현행법상 공기질 검사를 교육당국이 아닌 시공사가 주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학교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탓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 실제로 지난 2013년 경기도 교육청이 직접 검사를 한 학교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6%를 넘었지만 외부 업체의 검사에서는 0.3%에 불과해 조사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 지역 신설학교 30곳 가운데 외부 업체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법적 정년이 늘어나면서 도입된 임금 피크제가 노동 현장에서 논란입니다. 부모 세대의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을 깎는 대신 청년들의 고용을 늘린다는 명분이었는데요. 노동 환경만 열악해졌다는 비판입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금 피크제 확대의 계기가 된 2015년 노사정 대타협. 임금 피크제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만큼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대 부분 구조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 세대를 위해 부모 세대가 마무리 지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임금 피크제 2년 후 도입 취지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2015년 만 60살로 정년을 늘리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새방전지. 만 56살부터 임금이 5%씩 깎여 마지막 해 임금이 75%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노조는 2014년 이후 생산직 근로자의 신규 채용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청년 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 창출은 없었다. 임금 피크제 없는 정년 유휴제를 지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임금 피크제 도입을 놓고 노사 갈등을 겪다 지난주 겨우 합의에 이른 S&T중공업. 하지만 S&T중공업 사측 역시 신규 채용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년 보장을 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 73곳 가운데 절반인 52%가 신규 채용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동 환경만 안 좋아졌다는 거죠. 안 좋아지고 채용은 안 됐고. 원래 취지에 명분대로 정부 취지대로 그렇게 바꾸고 가는 게 정부가 도입을 재촉한 임금 피크제가 청년 실업 완화 없이 노동 조건만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진주시가 만성 적자를 이유로 진양호 동물원의 예산 투입을 꺼리면서 서식 환경이 수십 년째 비슷한 상황입니다. 운영 방침을 조류 위주로 세우면서 포유류의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등 동물원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앵무새 우리안, 멸종 위기 동물인 다람쥐 원숭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마른 등과 다리 곳곳에는 털이 빠지고 상처가 나 있습니다. 못 보겠다. 마음이 안 좋네요, 저 보니까. 안 볼 때나 귀엽다 이랬는데 털이 피부병인가. 활동 반경이 최대 90km가 되는 늑대도 좁은 집에서 몇 걸음 나와 주저앉습니다. 진양호 전체 사육동물 48종의 223마리 가운데 포유류는 22종의 95마리. 환경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포유류 위주로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반달가슴군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이상 징후라든지 원숭이가 낡은 우리에서 서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도 있는데 시설 그리고 인원들의 문제로 인해서 진주시는 5년 전부터 사육동물 추가 확보를 중단했고 입장료 수입 1억 1,000여만 원으로 사료값을 겨우 충당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진주 수목원 내 동물원과의 통합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동물원은 현 상태대로 유지하면서 소동물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농촌 테마공원이 건립되면은 테마공원과 연계해서 호랑이와 반달곰, 늑대 등 남아있는 포유류의 서식 환경을 비롯해
동물원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서민자녀 대학 입학 장학생 17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생 106명, 의예과 등 지방소재 대학생 64명입니다. 경상남도는 대학과 수능 성적, 내신 성적, 생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땅을 확보하지 못해 3년 넘게 표류하던 통영 LNG 발전소 사업이 터 확보에 성공해 건립 추진에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통영시는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성동조선해양 3도크를 사들이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소 공사 계획인가 신청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 LNG 발전소는 1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민자 발전소입니다. 김해 씨가 동상동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귀화자 48살 심동민 씨를 제1호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해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분성로에 있는 자신의 상점에서 영업을 하던 중 인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던 절도 용의자를 발견하고 200m 추격 끝에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휴일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반쯤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창원 1터널 출구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고 뒤이어 터널 안에서 6중 추돌 사고와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20분쯤에도 창원 1터널 안에서 차량 2대가 충돌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양동인 거창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군수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박모 씨의 진술이 믿을 만하지 못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각각 제정됐습니다.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해 아르바이트생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조례는 지원센터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 지원과 고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봄 축제장 먹거리 장터에서 원산지 단속이 이뤄집니다. 경남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봄 축제가 집중되는 오늘 23일까지 먹거리 장터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벌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